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76장입니다. 이제 6개 장이 남았네. 7개 장이 남았구나. 81장이 끝입니다. 총 81장이니까 81장이 끝인데 오늘 70장입니다. 그 76장에서 하상공이 지은 이름은 계강입니다. 강을 경계하다. 강을 경계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강을 경계하다 이 말 속에는 그 당시에 춘추 전국시대, 이게 전국시대 같은데 시대를 봐서는 이 전국시대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강을 통해서 자기 부와 권력을 확보하려고 좀 편이 강하게 있으면 그게 미친 시대예요. 사람들 정신만 색깔하게 미칠 수 있어야죠. 어떤 룰도 없이 그냥 이 사오는 시대니까 노자 입장에서 보니까 그 권력자들이 강을 통해서 사오는 속에서 백성들은 끊임없이 고통을 받으니까 그 강한 것이야말로 세상을 망하게 하는 근본 원리다. 그 강이 세상을 망하게 한다. 그런 식 토대를 깔고 76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강이라는 것은. 그 말로 가지고 침입하는데 여기서 잠깐 제일 1장을 보면은 이게 이제 나오는데 이 도라는 것은 도가도 비상도 그때 이 도인데 도라는 것은 1장에 보면은 도가 작용을 하는 그 순간부터 세상에는 무기로 나눠지죠.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유라는 현상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유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무라는 배경이 존재하지 않으면 유가 등장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뭐 인간의 육체까지도 극미세계나 극대세계나 우주의 원리나 극미양자의 세계나 무기와 같이 존재하는 거죠. 이게 바로 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모든 유의 형상을 바쳐낸 문데 이 유라는 것은 어떤 형상계인데 여기는 형상계라는 건 뭐 있냐면은 생사, 이거 생멸이라고 하기도 하죠. 생멸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유가 흘러가지 못해요. 모든 삼라만상의 형상이 전부 다 이 유라는 현상계의 생멸을 통해 가지고 계속 흘러가게 된 거죠. 형하의색이죠. 그런데 이러한 연극 무대에서 끊임없이 배우들이 연극을 하기 위해서는 무대 공간이 필요하듯이 유라는 형상계의 생사를 하는 그 배경에 무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큰 틀이에요. 도자 사상에서. 이 두 개는 유리될 수 없죠. 도가 딱 세상에 등장하는 순간에 요게 지난번에 한 말씀 이게 박예색인데 우경 선생이 다음호가 이제 그 박유재인데 이 박예색인데 박을 통해서 결국은 이게 덕이 되는 거죠. 만물이 덕이 되게 하고 이 등장하는데 그 순간에 무효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유라는 세상에 생멸이 없으면 도는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도가 끊임없이 이렇게 작용할 수 있는 원리는 뭐냐면 유라는 형상계가 생멸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도가 작용을 못하는 거죠. 그러한 유의 생멸 현상을 받쳐주는 바탕이 무라는 공간이 필요한 거고. 이게 노자사상의 핵심인데 그런데 이 유가 작용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 생멸 현상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냐면 끊임없는 유약한 부드러움이 있어야만이 이런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유라는 것 현상이 끊임없이
부드럽다는 건 무한한 변형이 가능하거든. 부드러울 유자 약할 약자인데 아주 부드럽다는 것은 유연한데 애들이 태어나면 끊임없이 몸이 유연하듯이 또 나무 끝에 있는 이 퍼리가 유연하듯이 풀잎 끝이 유연하듯이 이 유연성이란 거야말로 이 유라는 현상계를 보이는 현상계를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유약한 기운이 있어야 무한한 변형이 가는 거지. 변형. 이걸 이제 변형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변형을 할 수 있는 건 바로 술룡자미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계인데 그 유라는 현상계를 다시 뚫고 나왔어요. 유는 어떻게 방금 얘기했듯이 유는 끊임없이 생사를 하면서 이 순환하면 이 생사인데 유가 이 흘러가는 흐름인데 유가 흘러가는 흐름이라 본다면 이 흘러가는 방법이 뭐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생사가 교체가 되면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못 흘러가니까. 유라는 현상계는 이 끊임없는 생사를 이어받으면서 이 유라는 현상계의 변화를 일으키며 흘러가는 거죠. 이게 큰 틀이에요. 그러니까 유라는 현상이 생겨나가지고 태어났다가 죽음이라는 게 없다면은 이거는 유라는 현상계가 그 순간 폭발돼 없어지겠죠.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가 끊임없이 극에 이르면 극점이 이르면 다시 내려가고 생겼다가 내려갔다가 어떤 죽음에 있어 갔다가 다시 또 생겨났다 극점에서 없어지고 이렇게 극점이 터닝 포인트가 돼서 변하는 거죠. 이렇게. 이러한 현상계가 노자가 봤을 때 세상의 모습을 하는데 그런 현상계를 통해서 그러면 지도자라는 사람은 이 유라는 현상계 속에서 모든 존재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조화롭게 해주는 게 지도자죠. 리더의 역할은 큰 틀의 시야를 가진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큰 틀을 보면서 전체가 조화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사람이 리더죠. 그래서 하는 골목대장이 나왔잖아요. 골목대장, 조그마한 골목이 대장하는 거죠. 그러나 적어도 사회나 국가는 큰 틀을 보는 사람은 골목대장의 시야가 아니라 전체 큰 틀을 보면서 전체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 균형을 잡아가는 게 뭐냐면 그 사상과 마음이 아주 부드럽고 연약해요. 이게 바로 포용력인데 포용력이면서 변형을 할 수 있는 건데 리더는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자가 이 개강을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리더, 지도자는 끊임없는 부드러움을 통해서 무한한 변형, 상황에 따라 변형을 하면서 무한한 포용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이 되면 또 이렇게 물어 흘러가고 그냥 변하는 거죠. 위에서. 그래서 이 76단도 근본적으로는 정치의 원리, 정치의 원리를 표현했다 보이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부터 노장 철학은 끊임없는 우주 본체론, 세상의 원리, 도라는 큰 원리가 있으면 그 원리를 통해서 세상이 흘러가니까 그걸 수양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이 나와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세상을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자가 지도자라 보고 마지막에 지금 정치 철학까지 마무리하는 거예요. 계속. 이러한 논리이기 때문에 사마천 사기에서도 이 노자를 법과 같이 묶어가지고 정치 철학의 핵심적인 사상가로 본 거죠. 사기에서는. 그러니까 이 유라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생멸이죠. 생사가 생멸이니까 생멸이란 현상계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볼 수 있는 건 아프리카의 초원에서 수없이 많은 동물들이 그 생사를 통해서 서로가 먹고 먹이는 먹이 사슬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죠. 또 지구촌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들은 죽음의 사체를 바탕으로 해서 존재하는 거죠. 더 나가서는 인간은 아마 여러분 말씀 들었을 거예요. 인간은 우주 먼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들었죠? 우주에 있는 별들이
폭발하는 거, 죽음이죠. 죽는 거죠. 별들이 수명이 다 돼가지고 폭발해서 죽어버리면 그 폭발한 순간에 먼지들이, 우주 먼지들이 떠돌다가 지구에 오는 거죠. 그러면 지구에 오면 그 우주의 먼지들이 5대 와서 수소, 탄소, 뭐 질소, 인, 이런 것들인데, 이런 원소들이 지구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원소들이 모여가지고 분자를 이루면서 생명체를 형성하니까 사람 자체는 우주의 먼지가 만들어졌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과학적으로. 역시 사람이 존재하는 것도 죽음을 바탕으로 된 거예요, 죽음. 그리고 모든 현재 우리가 생명체 보면 죽음이란 그 걸음을 바탕으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래서 사랑 같이 있는 거죠. 앞으로 장자를 공부하실 때 느끼지만 장자는 그래서 생사를 같이 봐요. 그 장자 철학의 특이한 거는 정치는 없다는 겁니다. 장자는 수양을 통해서 삶의 초탈을 통하는 거죠. 초월보다도 기존 사고를 벗어나니까 초탈의 세계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거는 전보다 좋아할 수 있는 세계를 낸다고까지 이제 장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하여간 이 생사의 문제가 같이 연결되는데, 지도자는 절대로 이쪽을 강을 가면 돼. 강은 이미 변화를 할 수 있는 사고가 고착되어 있다는 거죠. 강이라는 것은, 이 경강하다는 것은 사람이 자기 논리 틀에 갇힌 거죠. 자기 생각의 틀에 가서 남을 갖다 남의 얘기를 못 받는 거죠. 자기만 옳다 그러고 자기만 절대로 생각하는 거죠. 독재자들이 경강하잖아요, 보통. 그런 사고의 틀에 갇힌 사람은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 편 아니면 네 편, 이런 식이죠. 그냥 꾹 부러지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 76장은 이 강함을 경계하면서 지도자가 유연성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야 될 것인지를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아, 이거 좀 잘못되었다, 이거. 이 처하죠, 이게. 처하고, 이게 처상이죠. 인본이 그러네. 자, 이런 큰 생각을 갖고 본문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76장의 개강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지도자의 정치 철학인데, 지도자는 유약한 포용력으로 세상의 다양한 변화를 읽어놔야 된다. 마치 유약한 나뭇잎이 흔들리듯이, 풀잎이 흔들리듯이 끊임없는 변화에 적응하면서 흔들릴 수 있는 거. 그러한 삶을 제시하는, 이게 78장이지. 77장이구나? 77장도 그렇고 78장도 그렇고 거의 같은 주장이 이어지는 겁니다, 실은.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갖고 다시 한번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은 이걸 한번 염두해 주시고요. 이 노자 제1장에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도라는 것은 명이라고 나왔을 때 명은 벌써 형상계니까 형상계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유무가 같이 있는 거죠, 명수에. 명 밖에, 형상계 밖에는 무니까. 그래서 도는 무유로 있다,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어떻게 했냐, 어떤 분들이 이걸 갖다는 도는 절대 무고,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걸 절대 무라 그러고, 그렇게 쓰는 분도 있어요. 이 무는 유의 상대가 상대무라, 그렇게 표현하는 책들도 있어요. 재미있는 표현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도라는 거는 무는 무인데, 무는 무인데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절대무라하고, 이 무유클대유는 유의 상대니까 상대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분도 계신다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까둘 필요 있죠. 이 도는 절대무의 세계다, 그는. 절대무락하면 안 되죠, 그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표현. 자, 이런 생각을 갖고 본문에 되겠습니다. 인지 띄우고 생야. 이 야자는 강조법입니다. 어세사 강조법이야. 강조법. 없어도 되는 건데. 강조. 사람이 사는 것, 살아가는 것, 살아있으면.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의 생명력. 사람이 살아가는 생명력. 살아가는 것. 이것은 유약해요. 애들이 완전히 몸이 부드러운 상태에 태어나가지고 마지막에 뻣뻣하게 굳어 관속이 되는 것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부드러움이 바로 삶의 생명 원천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가가 좋은 것도 그래 좋은 거죠. 요가는 끊임없이 굳었던 그 몸을 부드럽게 펴주는 거거든요. 기를 돌리는 거고, 운기하는 거고. 그거는 바로 유약해야. 부드럽고 아주 연약한 거예요. 예리다는 거죠. 이거는 무한한 생명력의 활성화가 있으니까. 엔트로피 법칙으로 말하면 가장 낮은 저엔트로피죠. 엔트로피 법칙은 저엔트로피에서 고엔트로피를 가는데 고엔트로피를 가면 죽는 거죠, 결국은. 그리고 기 띄우고 사야 경강이라. 구들견 강할강. 그 죽는다는 것 얕다 역시 강조법이고 아주 견고하고 강해.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말하면 애들이 태어나서 완전히 관속에 들어갈 때는 굳어 못 쓰는 거죠. 아까 물리학,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 하면은 가장 낮은 엔트로피에서 고엔트로피 가면은, 마지막 가면은 엔트로피가 완전히 끝나면은 이 굳어지거든요. 그 현대 물리학에서 바라보는 것도 엔트로피 법칙에서 바라보는 물리학자들은 바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지구의 종말이면, 우주의 종말이면 그럴 때는 고엔트로피 상태에서 정지 상태가 될 거다. 이렇게 주장한 분도 계시는데 별로 인정 못 받지만 하여간 그렇게 주장한 분도 계세요. 엔트로피 법칙 가지고 우주의 원리를 설명한 분도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뿐만 아니라 초목, 동물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초목들도 기 띄우고 사야 띄우고 고고. 위에 거 띄어쓰기 위에 만물. 어디요? 만물 초목에 띄어쓰기 위에 걸 기 사야 경강. 위에 걸 건너뛰었다고요. 건너뛰어서? 네, 그 위에 거. 뭐 또 있나? 만물 초목. 만물이 뒤갔구나. 만물이 빠진 걸도 있고 뒤가는 게 있대. 왕필 보내는 뒤갔고 백서봉이 없는 건데 만물 띄우고 초목. 그러니까 기, 사야, 고고, 만물 띄우고 초목지 띄우고 생야, 위, 취. 취는 연할 취, 약할 취자입니다. 연하다, 약하다 그 말입니다. 그 죽으면은 말을 꼬, 말을 고자거든요. 국에다 고자예요. 말을 꼬, 마른 나무고 이런데 그 죽는다는 것은 나무가 빳빳하게 굳듯이 굳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뒤에 가면 나오는데 그 노자 철학에서 물을 중요하시는 이것도 뭐냐면 그 상태는 물이 빠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물이 들어가면 유연해지는데. 그러니까 만물과 초목이 사는 것도 부드럽고 연할 때는 살에 따르고 그게 굳으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은 유연성이 존재한다는 유연성이. 유연성이 깨질 때는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이거 끌고 나온 원리가 뭐냐면 이 속에 뒤에 나오지만도 사람도 생각의 유연성이 굳어지면은 그 사람은 바로 죽은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 자기만이 옳다는 독선에 빠져가 남들은 전부 다 옳지 않다고 보니까 이미 자기는 굳어버린 거예요, 생각이. 그 논리를 깔고 오는 게 계속 지금 이상해요. 자, 그 다음에 고 띄우고 경강자 띄우고 사지 띄우고 도 유약자 생지 띄우고 도라. 그러므로 아주 굳고 강한 것들은 놈자던 것이라 되겠죠. 것들은 죽음의 무리들이야. 도자 무리 도자. 죽어있는 무리들은 전부 다 굳어 있다는 거예요. 탄성을 상실해버린 거죠. 사고가 경직화된 거죠. 유약자, 부드럽고 여린 것들은 생지도야. 이거는 끊임없는 변화에 흔들리는 거죠. 바람이, 약한 바람, 미풍이 끊임없이 흔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거기에 적응하면서 흔들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포옹력일 수 있고 근본적으로 흔드는 게. 그러면서 그 상대에 대한 서로 응이 될 수 있죠. 그
큰 바람 많이 불 때는 많이 흔들어지고 다음부터 다른 응하는 거죠. 서로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양성 또는 포용성이 되는 거죠. 유약한 거는. 그거는 바로 살아있는 무리들이야. 살아있는 무리들은 끊임없이 바람, 타와의 관계에서 서로 흔들리면서 어울리면서 좋아하는 거죠. 서로 포용하고. 그렇지 못하면 죽음을 해야 되는 거죠. 시 띄우고 병강적 띄우고 불성, 목강적 띄우고 병이라. 그러므로 이 초목 위에 만물이 있었다는 거지. 만물. 왕필본에는 있고 백서본에 없는 대신은 왕물. 그러므로 경가사에 효과가 있구나. 그러면 이 군대가 강하면, 병살이 강하면 이기지 못한다. 강한 군대가 당연히 이길 것 같은데 왜 못 이기냐 이게요. 조금 전에 이 노자적 사고에 의하면 전쟁이라는 것은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는데 너무 군대가 강하면 이 변화를 할 수 있는 적응력이 떨어져 가지고 고착된 사고에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택동이 말하는 전술, 게릴라 전술 같은 게 바로 이 변화를 잘했기 때문에 이긴 거죠. 변화를 못하면 따라가지 못, 상황을 못 따라가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그 모택동 전술이 바로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논리들이 손자병법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나 끊임없는 다양한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변용, 끊임없이 변용은 변화의 쓰임새니까 이 변화의 쓰임새를 쓸 수 있어야만이 어떤 상황이 이길 수 있는 거죠. 목강적 띄우고 병인데 이 병을 갖다가 이 책에도 그 이기동 선생님 여책보다 열자, 문자, 회남자 등에서 그 설명 보면 노자를 인용할 때 병이 절로 되어 있다 해가지고 거의 많은 책에서는 이걸 아예 병을 빼고 절로 쓰는 책도 있어요. 그러나 백서병원에 보면 이 병으로 되어 있어요, 또. 백서원에. 그러나 노자를 인용한 책들은 절로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 나무가 너무너무 강하면은 휘지를 못하기 때문에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나무가 너무너무 강하면 병기에 의해 잘라진다. 그 말하는 거예요. 병자는. 그럼 병자는 병기에 잘라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똑같은 논리라는 거죠. 자, 이 논리를 갖고 저까지 온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방금 했지만도 이 지도자가 갖고 있는 정치 원리를 지금 현재 드러내지 않고 깔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전부 다 현상 가지고. 리더와 지도자는 이 세상이란 것은 엄청난 변화를 내포하고 있는 건데 삶이란 것은 이 다양한 삶의 변화를 따라가면서 거기에서 끊임없이 적응하고 그러면서 포용하고 이룰 수 있는 리더는 자기 자신의 틀에 논리에 갇혀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경감에는. 그리고 자기 논리에 갇혀버리는 순간에 그 반대 세력을 타오면서 또 다시 싸우면서 결국 허물어지는 거죠. 나무가 뿌려지는 거죠. 정치란 건 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끊임없는 변형을 통한 포용력으로까지 조화하는 거거든요. 그게 정치니까. 그런데 틀에 갇힌 사람은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세상에 혼란이 온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노자는 강력하게 그걸 주장하는 거죠. 상선약수라는 것 뒤에 또 나오지만 그런 게 전부 다 그런 거죠. 물을 주장한 것도 전부 다 그런 거고. 그래서 마지막에 강대 띄우고 처하고 유약 띄우고 처상이라. 그래서 강하고 큰 것들은 아래와. 자, 유약한 것들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이 유약한 것들이 살아있다가 극점에 이르면은 결국은 허물어서 사로 가는, 죽음으로, 이 아래는 전부 사니까 이게. 사로 가고, 위는 색인데, 이 사로 가는데, 이 사로 가는 것이
죽어서 아래로 내려간 거예요. 생겨난 것은 극점에 가면, 터닝 극점에 가면 제일 커지는데, 그러면 다 죽음으로 가서 그것이 아래로 처하는 거죠. 강대한 것이. 아래로 처하면 이 아래로 처하는 이것들이 뭐냐면 위에 있는 새로운 유약한 것을 길러내는 거예요. 왕필주는 나무의 밑둥에서 이파리는 연약하고 밑둥은 건강하다. 이런 식으로 왕필은 비유를 드렸는데, 왕필주에서는. 그러나 세상의 이치란 건 지금 현재 그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란 것이 어떤 정점의 삶에서 죽으면은 그것이 바로 아래로, 제일 큰 때니까 그것이 아래로 가서 새로운 유약함을 길러내는 바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대는 처해가지고 유약한 처상을 해서 유약을 끊으면 길러주는 거죠. 이걸 아까 방금 했지만도 왕피는 이 강대한 것은 나무 밑둥치와 같은 거고 바로 유약한 것은 나무 잎퍼내가 위에 있는 거다. 그래서 처하로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보다도 원래 원리가 이 세상의 자연이 돌아가는 원리는 다 크고 정점이 돌아가면 그것이 밑에 가서 서가 거름이 돼서 다시 또 새로운 유약한 것들 길러내는 게 자연의 이치가 아니냐. 노자는 끊임없이 자연의 이치를 통해 가지고 세상의 정치의 논리 또 인간의 수양의 논리를 끄집어냈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괴강은 강하면은 결국은 자기 허물이 며칠 안 남았다. 너무너무 강하면 육체도 너무 굳어버리면 죽을 날이 얼마 남은 죄송하지만도 사람도 사고가 유연성이 떨어지면 그 사람의 사상이나 틀이 이미 정점이 달았다. 끊임없이 유연성이 있어야만이 다양한 세상의 원리를 받아들일 공량이 되죠. 흔들리면서. 그렇잖아요?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원리와 철학이 있는데 그걸 갖다 굳어가지고 내 것만 절대라 했을 때 그거는 이미 끝난 거죠. 그러나 끊임없이 흔들리면 그 다양한 걸 끌어들여가 자기 걸 만들었을 때는 그거는 엄청난 그걸 통해서 수임새를 만들 수 있어요. 새로운 수임새를. 그래서 이 76장에 이야기하는 그 바탕에 뜨는 이 큰 자연의 이치를 이야기하는데 이 이치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 것은 지도자가 된 리더는 유약한 자기 사고를 해서 끊임없는 많은 사고를 받아들 변형을 통해서 포용력을 통해서 세상의 생명력의 삶으로 바꿔가야 된다는 원리를 깔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틀에 갇히면 바로 죽음의 세계, 이미 자기 세 끝난 거죠. 죽음의 세계로 가는 것 같고 경계한 게 바로 이 76장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네.